실패한 전당대회죠. 흥행에 실패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고. 조응천 의원의 메시지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낙연 의원은 아무도 기대 안 하고요. 바뀔 거라는 기대치가 없고요. 박주민 의원은 제 생각에 서울시장까지 노리고 있을 테니까 돌변하기 어려울 테고요. 하지만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악역 또는 보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다른 메시지를 내는 거에 지금 각인시키는 데 중요할 것이다.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을 딛고 올라서야 돼요. 현재 권력을 승계받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9일 있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의 긴 장마, 또 코로나19의 이 재확산 움직임, 이런 것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뭐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흥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것 때문만인지 또 당내에서는 다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이 문제 가지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최근에 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가 관심과 논쟁, 비전이 없는 산무 전당대회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뭐 환경적인 요인, 장마라든지 코로나19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뭐 주자들도 너무 몸살이게 하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한 것 같은데, 뭐 조응천 의원이 맞는 말 한 거죠. 예. 이게 뭐 환경적 요인도 물론 있지만 뭐 코로나도 다시 지금 재확산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장마도 너무 길었고, 근데 그런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대세론이 한편을 지배하고 있고 새 후보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 뭐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없고, 아니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된다는 대전제야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이른바 이제 어떤 개혁을 추진할 거냐,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쟁점이 거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주류 지지층, 이른바 친문 그렇죠. 지지층, 거기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실은 그 친문 지지층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범위, 그 밖을 벗어나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최고위원 뭐 출마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전의 전당대회를 보면 또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좀 있었잖아요. 과거의 전당대회들에는. 근데 그런 요소들도 거의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다소 좀 의아한데, 사실은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뭐 아니면 도지 않습니까? 되지 않으면, 되거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몸을 사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박주민 의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약간 믿져야 본전인 케이스인데다가 또 이른바 이제 친문이 정치적으로 친화성을 느끼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충실히 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의외로 김부겸 의원이 좀 소극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낙연 그 후보가 대세론에 있는데 본인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하자는 모호하다는 평가들이 나오죠. 대표가 돼서 내지는 유력 대선 주자로서 본인은 이제 어떤 이 정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좀 없다는 거죠. 봤을 때 그분도 역시 이제 그 특유의 그 이 위중 이낙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위중한 상황이다. 뭐 그것 이외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당대회 전체적으로 좀 뭐 실패한 전당대회죠. 당대표가 누군가 되시긴 했지만 흥행에 실패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고, 그래서 게다가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다소 이제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올 시점도 놓쳤어요. 이미 시점을 놓쳤다. 이미 그것도 지났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나 하락기를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4년차 이런데 5년차에 나오는 하락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당대회가 겹치게 되면은 적어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우리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지금 노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면은 나쁘지 않아요. 진다 하더라도 그가 낸 메시지는 살아남거든요. 일례로 예전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 치를 때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 외에
오세훈 시장이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남겼던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실 뭐 2등은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당원들한테 저 사람은 지금의 주류 노선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비주류의 대표격 주자로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민주당의 3분 중에서 누가 비주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비주류가 없지. 차별성이 너무 없다. 김부겸 의원이 지금까지 뭐 정치하면서 고달프셨던 거 이런 거 봐가지고 결이 약간 다르긴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비주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약간 결이 다른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고 당권 주자들 중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왔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굉장한 위험 요소다. 근데 저는 이건 학습 효과라 보는 게 직전에 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저는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이 다소 이제 결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패해버렸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권 주자들이 강하게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조응천 의원의 메시지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당대회에서 지금이라도 저는 뛰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이렇게 변하면 사람이 이제 엉덩이 뿔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 좀 다른 메시지를 내는 거에 지금 각인시키는 데 중요할 것이다. 아까 박 의원 얘기처럼 예를 들면 이낙연 의원, 김부겸 의원, 박주민 의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세 명이 어떻게 이 전당대회를 이낙연 의원은 아무도 기대 안 하고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걸요. 네. 뭐 바뀔 거라는 기대치가 없고요. 그분의 최대 장점 안정감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일 메시지 반복하시는 건데 그걸 갑자기 하실 것 같지는 않고 박주민 의원은 제 생각에 서울시장까지 노리고 있을 테니까 돌변하기 어려울 테고요. 하지만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정권의 악역 또는 보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친노 친문 계열의 또는 부산 정권 계열의 이런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경우에 본인이 결이 다른 후보로서 나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권 포기 선언 비슷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부겸 그 의원은 아까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그 말이 없어요. 뮤출 던져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내세울 수 있는 그 가장 이제 자기를 어필하는 카드는 확장성이잖아요. 결국에는 영남권, 특히 이제 TK의 보수표를 내가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말하자면 아주 전략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이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본인 당대표 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영남 대표 호남 후보론. 근데 그건 이제 존재로서 본인이 영남 출신이고 영남에 출마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이 일색화되고 있는 여당 내에서 좀 다른 그런 이 목소리를 내고 이른바 이제 뭐 이 빨간불 적신호 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엔 그런 게 없는데 위기가 왔다라고 소리 쳐야 되는데 내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 영남으로의 확장성을 가질 거다라는 거는 글쎄요 뭐 영남 유권자들이 그냥 김부겸이 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대표 되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분이 그런 이제 당내 야당 같은 목소리를 전혀 안 내왔던 분이면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렇게 좀 기대만큼 이렇게 목소리를 너무 이제 당내 주류층의 표심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만 의식해가지고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나뉘는 표거든요. 이낙연 저 후보한테 제일 많이 가고 박주민 후보한테 가고 어차피 김부겸 의원이 가져올 수 있는 김부겸 저 후보가 가져올 수 있는 캐파는 정해져 있는 건데 너무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보다는 좀 국민적인 그런 그 목소리를 담고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설사 이번에 대표가 안 되더라도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가 보존이 될 텐데 지금의 메시지 톤으로는 이번 대표가 안 되고 게다가 뭐 까딱해서 3등하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원래 음식점 컨설팅 해줄 때도 메뉴 안 되는 거 치우고 빨리 되는 거 계속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제가 봤을 땐 김부겸 장관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까? 카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당장 이번에 당대표가 뭐 된다고 생각하는다면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에 뭘 할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땐 대선 카드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잘 순응하는 모습으로 가져가면은
총리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 그리고 또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때는 또 대구시장 후보로 차출될 거예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 머릿속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한 5개의 카드가 들어앉아 있을 거라는 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정작 지금 가장 매진해서 뛰어야 될 당대표는 비현실적으로 보고 그러면 나머지 카드를 봤을 때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저는 김부겸 장관도 지금 머릿속에서 오히려 지금 당내 이 나와 있는 선거가 여의치 않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카드를 놓고 머릿속에 다투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박주민 의원 제 생각엔 카드 간단해요. 이번에 안 된다? 나는 서울시장용 그냥 그 예비 경선이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네. 가장 머리 복잡한 게 김부겸 장관입니다 지금. 약간 박 의원님이 약간 친문 아니, 지지층의 눈치를 볼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럴 때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 카드에 생각이,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멀리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눈앞에 있는 것부터 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건지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집중을 한다면 저렇게 집중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좀 제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금 이 상황에서의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게. 전 전당대회 끝나면은 교육부 장관 아하. 그리고 국토부 장관, 장관 등의 개각이 뒤따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후속 개각. 왜냐하면 개각이랑 또 비서실장 인선이 의외로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그럼 다음 타이밍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전당대회 뒤에 이제 당정 호흡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진용 짤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저는 지금 아까 언급되었던 유력 정치인들 다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당이 대통령으로부터 혹은 청와대로부터 원심력이 더 생겨요. 근데 청와대는 어쨌든 당부터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생리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정권들이 그랬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부터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이 장악이 안 되고 점점 원심력이 생기고 그 원심력의 선두에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가 일부러 엇박자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한테서 다른 결을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권이나 여당의 지지율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약간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거 보면은 2012년, 11년 말 12년 초 무렵에 이명박 정권의 인기도는 땅바닥인데 대선 주자로서의 박근혜의 주가는 올라가는. 유지되거나 올라갔어요. 네. 이게 뭐냐면 당시 여당 지지층이나 중간층들로 하여금 이명박에서 박근혜가 정권 교체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의 관계가 약간 그 시점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재명 지사는 오버하지 않으려고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숙명적으로 사실은 이 권력의 생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같은 당내에서라도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을 딛고 올라서야 돼요. 현재 권력을 승계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지사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이른바 거기까지 딱 하고 후광 효과밖에 없어요.